대한민국 사회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실패에 관대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정말 꿈에서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끌어내가 보자. 이 실패로부터 좋은 것을 꺼낸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 같아요. 근데 그게 결코 초라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계속 부여하면서 네가 가진 작은 마음들, 또 누구를 향한 그 마음들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면 좋겠어요. 저 쏟아지는 햇살 위로 눈부신 나의 꿈도 피어나게 또 미루고.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과 철학과 전공 중인 박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가르치는 이지선입니다. 네, 저 너무 만나게 돼서 영광이에요. 고맙습니다. 거의 사회복지 꿈꾸고 나서 가장 뵙고 싶던 분이었는데. 정말요? 네. 다은 학생이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있다고? 네, 이제 제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쭉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원서 쓰기 직전에 저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생각을 하고자 철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이제 3학년이 돼서 다시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없어서 그게 좀 고민이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나도 사회복지를 한 게 거의 30살이 다 돼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저는 사회복지를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사랑과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이 결국은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웠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은이도 그런 건가요? 네, 저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 들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좀 공부를 하면서 한 사람 인생에 제가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좀 성공한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네, 그냥 나도 결국은 오래 공부하고 했었지만 쉽게 심어줄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나의 이웃, 혹은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같이 갈 이웃이 아니더라도 오늘 만난 이 사람의 삶을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밝혀줄 수 있는 삶,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여긴 거잖아요. 그 마음은 진짜 돈 주고도 학비를 내고도 살 수 없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게 이미 좋은 사회복지를 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 사회복지 종사자가 갖춰야 될 역량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거든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알고 싶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남의 일에 좀 관심이 많아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또 약간의 오지랖 같은 좀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내가 가진 자원들을 연결을 잘 시키는 사람.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단안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모든 지식과 자원을 잘 연결하는 사람. 오지랖이 넓어 이 사람도 연결해주고, 이 사람이 집이 문제야? 집하고도 연결해주고, 교육, 의료,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사람이 소개하는 일하면 믿고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약간 사회복지 안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중재자,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좋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저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한데 현실적인 직업이나 진로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제 가치와 현실적인 게 충돌하는 일들이 꽤 발생하더라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까지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가치만을 쫓아서 꿈을 선택하다 보면 결국 소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사회복지 전공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정말 여기에 뜻이 있다면 이곳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도 같이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하고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저도.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목소리 내고 그것을 바꾸어가는 일에 같이 하면 좋겠어. 답답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사회복지 했으면 당연히 봉사해야지 라고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 계속하면서 적절한 처우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목소리 내요. 네. 네. 교수님, 저희 또래는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교수님이 사고를 당하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가지고 네. 혹시 그 사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서 혹시 말씀 네.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만났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였고 전신의 55% 면적의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 같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도 무지개가 좋은 이유 생각한 적 있나? 불행한 일은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나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삶에 대한 감사와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중환자실에서 처음 마셨던 물의 시원한 맛 같은 살아있어서 누릴 수 있는 기쁜 것들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홈페이지에 제 일상을 글로 쓰면서 그게 막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치기 전까지 몰랐던 것들이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좀 새로운 이야기였고 그러면서 책을 내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었고 네, 사회복지 전공하고 지금 사회복지 가르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라면은 정말 그런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제 상황을 계속 비관적으로만 바라봤을 것 같은데 글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글 쓸 생각부터 그렇게 뭔가를 계속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보는 것처럼 내가 손끝도 다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원래 끝이 아닌데 끝이 되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옷만 살짝 스쳐도 막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제 어느 것도 만질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고 살았는데 이게 재활훈련하면서 다시 신경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면서 다시 펜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고 내 삶 안에 조금씩 다른 변화들, 좋은 변화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 내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사실은 그전보다 훨씬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희망적으로 그릴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생을 또 터널에 비유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인생은 꽤 기니까 정말 빛 한 줄기 없는 그런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 가운데쯤에 서 있을 때 솔직히 저 같으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멈춰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대경우의 이야기밖에 이제 할 수 없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글로 정리하면서 지금의 처한 순간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했었는데 사실은 그 힘이 다 대단해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보내오는 관심, 또 신뢰, 네가 이걸 잘 버텨내기를 바래 라고 보내주는 그런 응원들이 결국은 제가 멈추지 않고 또 일어나서 가볼까? 라는 마음을 줬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실제 마라톤 하면서 겪었던 것처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 한 번에 나누어주는 바나나 하나에 또 힘을 내서 걸었던 것처럼 나를 향해서 보내주는 그 신뢰의 눈빛과 그 마음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너의 목소리가 힘든 날 다가와 내 마음을 만지네. 가려진 시간을 견뎌야 한다면 널 담은 마음으로 난 버틸 수 있어. 닫혀있던 맘에 단비가 돼주고 얼어있던 나의 맘을 녹여준다. 다시 태어나도 너의 곁이라면 어디라도 내가 보여준 어떤 성과랑 전혀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고 또 응원하고 사랑해준 누군가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 혹시 공부하느라 못 봤구나.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하루 종일 굉장히 힘들게 자기를 몰아치며 살다가 그래도 그 하루를 버티려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던 아이의 잠깐의 미소, 또 내가 문을 잡아주었을 때 고마워하는 누군가의 인사, 그런 것들이 7초, 10초가 쌓여서 그게 하루에 5분만 내가 설레고 감사한 마음을 준다면 충분히 그 하루 이겨낸 힘이 된다.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5초, 7초, 10초짜리 기분 좋은 일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또 오늘을 버텨낼 에너지로 그렇게 기억하고 쓸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소하지만 귀한 가치들 이런 거를 크게 원동력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인생의 목표라는 게 너무 처음부터 막 대단한 무언가를 그리고 사는 게 사실은 매일의 삶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만약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가 언젠가 건강해져서 막 일을 할 거야. 책도 쓰고 해야지 막 이렇게 했으면 뭐 당장 오늘 1시간 진통제 없이 버티는 게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을 더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톤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정말 손에 잡힐 만한 작은 목표들을 세워가면서 또 한 번 하고 또 하루를 또 넘기고 그렇게 왔었던 게 저한테도 되게 큰 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낸 자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넘긴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기특해하고 그거를 충분히 누리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은 또 다음 목표, 그 다음에 뭐 한 10km 가보자 라고 바뀔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저의 또 다른 큰 고민이자 저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실패에 관대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지점에서, 이건 누가 봐도 실패라고 여겨지는 지점에서도 삶은 있더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신 빅토르 프랭클 박사님이,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그 태도는, 내가 삶을 바라본 태도만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더라 하셨던 말이 전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불행한 일을 정말 꿈에서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끌어내가고자.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태도가, 제가 내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으로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로부터 좋은 것을 꺼낸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 같아요. 근데 그게 결코 초라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계속 부여하면서 네가 가진 작은 마음들, 또 누구를 향한 그 마음들 같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소중히 여기면서 살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와준 것만으로도 되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해준 마음만으로도 고마운데, 책도 읽고 막 이렇게 준비해온 그 다음에 삶의 자세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